무료 공급자로서는 박진식 서울의대 동창회 재단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윤태중 서울의대 동창회 홍보이사님 수고하셨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님도 수고하셨고, 최한나 대한의료정책학회 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대표에서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님께서 심사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이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2,000명이란 발표를 했을 때 마치 2,000명이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숫자처럼 진성 불가침의 숫자처럼 그렇게 복지부가 포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그 숫자가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텐데, 서울대 비대위에서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해결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무슨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리가 서로 소비자 공급자가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자리로 돼서는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고 또 우리가 올바른 제도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분들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셔야지, 이걸 무조건 아직까지도 절대 불변의 어떤 정책처럼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토론회의 목적 중에서 하나도 필수 의료 붕괴 문제, 지역 의료 붕괴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었는데요. 사실 필수 의료도 필수 의료 인프라라고 그러고요, 지역 의료도 지역 의료 인프라라고 그럽니다.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인프라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학자들의 인력 수급 추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인프라라고 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행위별 수가제를 지급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제가 비유를 할 때 소방서 비유를 합니다. 소방서가 불이 10번 났는 소방서나 한 번도 불이 안 났는 소방서나 똑같이 비용을 국가는 지급합니다. 그래야지 소방서 인프라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은 불이 한 번도 안 나는 소방서는 10원도 안 주는 수가 지급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수가의 혁신적인 지방의료나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식으로 조금 더 했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식으로 해야지,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흉부외과 어렵다. 그러면 흉부외과 수가 30% 올려라, 100% 올려라. 실제로 100%, 200% 올랐는 그런 분야가 많지만 그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일부 병원만 100%, 200% 하면 돈벼락 나는 거지, 지방의 한두 건을 위해서 소방서처럼 지키고 있는 데는 100%, 200% 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의에 대한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수도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프라를 유지하기 힘든 병원장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실이나. 이래서 신생아실 중환자실이 국가 인프라라면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전문의 월급을 국가가 줘야 됩니다. 전공의들 100만 원 더 준다고 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장들이나 적어도 병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센티브 식으로 해야 됩니다. 산부인과 분만 같은 경우에도 수가를 200% 이렇게 올렸지만은 일부 수천 건 하는 데만 돈벼락 나고 나머지는 더 분만 현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가 지급 체계를 자본주의로 해놓고 행위별 수가로 해놓고 인프라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런 좀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해서 인력 수급 추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AI 기술 때문에 뭐 내과 의사라든지 영상의학과에서 앞으로 필요 없을 거다. 환자 증상을 쭉 얘기하면 AI가 다 거의 진단이 의사보다 더 정확할 정도로 내과, 소아과 뭐 그리고 뭐 체스트, EKG 뭐 영상 이런 판독들 해부 병리까지 판독들이 뭐 AI들이 전산으로 다 하는 그래서 의사 인력들이 또 기계나 장비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려가 안 되면은 이거는 탁상 공론의 연구밖에 안 된다. 근데 최근에 의대생들이 돌아가야 된다. 전공의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조만간 간호법 시행 규칙을 또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간호법 시행 규칙을 보고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관 삭감, 인투베이션을 합니다. 중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센트럴 라인을 간호사가 잡습니다. 조금만 의학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은 그거는 의사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술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약물 처방, 검사 처방 전부 간호사가 합니다. 그럼 그게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간호사들한테 중환자실에서 센트럴 라인 잡고 기관 삭감하고 내추 척수액 채취하고 골수 천자하고 복수 천자하고 최근에 그 센트럴 중심 정맥관 잡다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죠. 의사가 잡다가도 환자가 사망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피부 절개 봉합 뭐 그리고 또 뭐 약물 처방, 검사 처방, 진료 기록 작성, 수술 기록 작성, 마취 기록 작성, 수술 동의서 작성까지 의사한테 설명 의무가 있는데 동의서 작성까지 간호사가 다 하면은 간호사가 어떻게 법적인 처벌을 감당할 것이며 실제로 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은 우리도 싫다고 그럽니다. 이런 의료 고난이도의 시술을 왜 간호사한테 맡기느냐. 그리고 의사들도 반대합니다. 근데 소비자들도 사실은 이거를 알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술을 간호사가 약물 처방하고 중환자실에서 검사 처방까지 다 하게 하면서 그러면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는 더 망가지고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전에 뭐 인투베이션 한번 못 해보고 센트럴 라인 한번 못 잡아보고 전공의가 되는 이런 현실이 되니까 그러면 의사 인력이 필요가 없겠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력 수급계가 그러면 탁상 공론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의대생들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다 시술을 해버리면 오늘 또 주치의제라는 게 많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주치의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80~90%가 다 전문인데 GP가 많아지는 그런 수련제도의 개편이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주치의제만 얘기하면 우물에서 숙명 참는 격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의료 지금 대학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떠나 있는 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가 내는 게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올 수 없게 간호법 시행 규칙으로 그동안에 전공의가 하던 모든 시술을 간호사가 그냥 환자 신체 대상으로 대학병원에서 다 하게 만드는 이게 해법처럼 내놓으면 점점 더 이거는 꼬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연구가 얼마나 의사의 업무가 또 간호사한테 넘어가느냐 이것도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수에 대한 전혀 고려함 없이 의사가 1,500명, 2,000명, 1,200명 저는 참 처음에 논문들 보면서 용감하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막 칼로 뭐 하듯이 이렇게 하는지 변수 하나만 달라져도 의사의 워킹 데이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실제로 수술은 잘했는데 사람은 죽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적인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같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학자분들도 책임감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좀 이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나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고 일정하게 좀 의료 개혁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개혁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개혁을 해서 학자들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수치를 가지고 좀 예측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개혁은 안 된 상태에서 뭐 학자들 보고 다 해결하라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한 논문에 조금 더 점수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